렉서스 모델에 적용된 8X1 블루 틴티드 칼라 블렌딩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도어 판넬은 3분의 1 정도 블렌딩해서 마무리를 해 놨고요. 뒷범버는 블록 도장을 해 놨고, 커터 판넬 하단 부분 서페이서가 되어 있죠. 이 부분 블렌딩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1 단독으로 촉촉하게 베이스 코트가 날아가서 오버스프레이 더스트가 앉지 않도록 이렇게 적셔주죠. 서페이스에 있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 베이스 코트가 날아가서 더스트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을 뿌립니다. 그리고 하이텍 베이스 코트로 은폐를 시켜야 되겠죠. 하이텍 표준 작업은 보통 1.5회 혹은 2회 정도 작업을 하는데, 블렌딩의 경우에는 3회 정도 나눠서 스프레이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너무 1.5회로 끝내려고 하다 보면 은폐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 가지고 스프레이 하시면 좋겠죠. 단지 이제 에어압이 문제인데, 에어압은 너무 낮게 하시면 안 되고 1.5에서 2바 그 정도 사이로 놓고 스프레이 하셔서 완전 은폐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죠. 블렌더 끝부분 엣지 부분이 베이스 코트가 잘 중첩돼 가지고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블렌더 부분 쪽으로 살짝 넘겨서 스프레이를 하셔야 되겠죠. 블렌딩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명이 올라가기 전에 베이스 코트가 완전히 은폐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은폐력이 떨어지는 컬러 같은 경우는 투명을 올렸는데 밖에서 봤을 때 비쳐가지고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은폐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뒷부분 뒷도어의 그 캐치 부분까지 블렌딩이 됐기 때문에 커터 판넬도 상단 부분까지 이렇게 베이스 코트를 뿌려 놔야지만 칼라 이색이 없겠죠. 범퍼가 닿는 이 하단 부분은 샌딩하면서 도막이 약간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베이스 코트를 뿌려서 완벽하게 은폐를 시켜줘야 됩니다. 베이스 코트가 이제 끝났으면은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베이스 코트가 끝난 후에 틴티드 애디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투명을 뿌립니다. 칼라 투명이죠. 처음에 넓게 뿌립니다. 베이스 코트 윗면에 넓게 1차 도포를 합니다. 1차 도포를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캔디 칼라 투명을 올렸죠. 그 다음에 그 부분 틴티드 애디티브 그 투명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일반 투명, 그러니까 색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 투명을 뿌려서 그 부분을 평탄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1회만 뿌립니다. 그러면 틴티드 애디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컬러 투명이 날아간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녹아 들어가겠죠. 이 부분은 일반 투명만 올라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1회를 다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틴티드 애디티브가 포함돼서 날아가지 않은 부분은 투명이 1회 작업이 일단 된 거죠. 그리고 2차 다시 칼라 투명을 뿌립니다. 첫 번째 뿌린 것보다는 좀 더 좁혀 가지고 안쪽으로 뿌리시는 게 좋겠죠. 보통 칼라 투명 같은 경우는 맥시멈 2.5회 2회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일반 투명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도막이 너무 두껍게 되면은 뭐 문제가 좀 있겠죠. 이렇게 작업을 끝내 놓으시고, 마지막은 색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일반 투명을 1회 작업을 해서 레벨링을 잡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 투명은 반드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폴리싱 할 때 그 색소가 좀 묻어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레드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취약하게 되면 탈색되는 부분들도 방지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색소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 투명을 1회 정도 작업을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조는 사용된 투명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열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틴티드 에디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틴티드 컬러 블렌딩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여러분들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참조하셔서 잘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